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금요일은 취업 고민에 대한 찐 카운슬링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해커스 잡의 권준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준영 쌤 요즘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걷다 보면 캐롤도 조금 들리는 것 같고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가요, 마음이? 일단은 그 마음을 어떤 여유를 느낄 겨를이 없이 제가 좀 감기가 계속 걸렸었더래가지고 몸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고요. 네. 크리스마스 앞두고 저는 이제 딸을 좀 키우고 지금 있어가지고 저희 딸이랑 연말에 뭐 좀 좋은 데 가려고 예약 알아보고 좀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제 좋은 데를 가려고 하는 준영 쌤. 네. 오늘도 또 고민 상담 잘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권준영 쌤과 함께하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 직업방송 투데이 잡스와 취업 카페 독보적 1위죠. 독취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고민이 있으면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세요. 또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요. 상담은 물론이고요.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아이디 취중고고리 님이 독취사 카페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현재 고민은요. 반도체 직렬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는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반도체 관련 수업도 하나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지합니다. 대외활동, 학부, 연구생 이런 활동도 전혀 못했고요. 반도체 직렬은 대외활동이나 그런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컴퓨터를 잘 못 다뤄서 컴퓨터 언어를 최대한 다루지 않는 반도체 회사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격증은 쓸모없이 전기기사를 따서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잡다방 사연이 간단하게 온 것 같네요. 이분은 반도체 직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관련 공부나 정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준영 쌤의 도움이 또 간절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점검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이슈는 취준생분들 그 스펙이 어떤 학습을 해오든 참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이분의 어떤 그런 고민이 굉장히 짧은데 이분의 좀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코멘트를 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반도체 직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물론 아마 반도체 산업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은 이 말은 세부적인 직무에 대한 고민이 그렇게 높지 않음을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고민들을 제가 조금 아마 뒤에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전기기사가 아무 쓸모 없이 땄다. 이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 아마 진심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전기기사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에서 특정한 역할을 부여받거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반도체라는 이슈랑 그다음에 전기기사와의 시너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고민만 보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조금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그런 것 들긴 같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취업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요즘 취업 관련 이슈가 무엇인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은 4년제 대졸 채용이거나 아니면 전문대 졸 채용, 그다음에 고졸 채용 할 것 없이 사실은 지금서부터 12월 초중순까지는 완전 메인 면접 시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자기소개서나 어떤 시험 준비 이슈에서 조금 벗어나서 면접 준비에 몰입을 하는, 물론 뭐 아무 기회를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 시즌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면접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면접할 때 제가 학생들, 저도 이제 뭐 해커스 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항상 두 가지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면접 준비를 갖다가 1년, 2년 전에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취업에서의 면접 준비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점이 뭐 면접을 보는 시점으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혹은 어떤 분은 한 달일 거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보다 며칠이라도 혹은 몇 달이라도 빨리 준비하는 게 면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을 한 번에 그것도 굉장히 조기에 몰입해서 준비해서 시험처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조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워낙 우리 MC분께서도 워낙 면접 준비를 많이 하셔서 오셨을 거니까 너무나 더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게 중얼중얼 암기를 하면서 면접을 보는 친구들이 연습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성경입니다. 맞습니다. 실전처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화면이나 아니면 면접관을 가정하고 발화를 안 하면 그 모든 노력들이 한번 이렇게 째려보면 끝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발화 연습 5분이 중얼중얼 암기 1시간보다 취업 면접에서 훨씬 가치가 있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조기 준비랑 실제 발화 준비는 제가 학원에서도 엄청 학생들을 푸시하는 이슈이기는 합니다. 네, 맞아요. 이제 서류 합격되면 그때부터 면접 준비하기 바쁜 친구들 많아요. 맞습니다. 네. 조기 준비 좀 중요성을 조금 알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면접 중에서도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세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 질문 또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려면 소위 최근에 어떤 취업의 트렌드가 뭔지에 대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나 어떤 회사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지원한 직무에 나 나름대로의 경로나 혹은 과정을 통해서 왔다라는 그 스텝 바이 스텝을 설명하는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분 자기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그런 뭐 버전이 있다면 응원하고 싶지만 일단 저는 첫 번째 준비돼야 되는 게 이런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뭐 안녕하십니까 인사해야 되겠죠. 당연히 인사하고 뭐 어느 회사 어느 직무에 지원한 누구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 직무를 향해 꽤 일관된 맥락으로 왔음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고 싶다 해서 첫 번째 과정이 어떤 경험이었다, 뭘 깨달았다. 두 번째 과정이 어떤 경험이었다, 뭘 깨달았다. 그다음에 마지막 과정이 최근에 어떤 경험이었고 그 이상의 것을 배울 수 있었다처럼 해서 면접 과정에서 이 직무를 향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일관된 맥락을 그어왔다라는 설명을 하는 게 제가 학생들의 어떤 그 현장에서 합격률을 좀 뭐 분석하고 비교해 보면 가장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요거는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 할 말은 이것도 MC께서 오늘 경험이 많으실 거라서 그러실 것 같은데 사실 취업에서는 마지막 할 말 나올 때 거의 97% 이상의 상황이 이미 합불이 결정된 상황에서 그 질문이 나간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너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합격권을 좀 간당간당한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친구들은 안정적이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튀려고 하거나 거기에서 색다른 개성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간당간당한 시점에 있다가 불합격권으로 떨어지는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형식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이제 감사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자분 저 면접관 감사하다 첫 번째 던지고요. 두 번째는 사실 면접이라는 게 저는 부족한 게 있음에도 많은 걸 할 수 있다, 내가 많은 역량이 있다는 걸 소개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취업 면접은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면접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역량이 있다 말씀드렸지만 신입이기 때문에 배우고 채우고 할 거 너무나 많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입사하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학습하는 자세 보여드리겠다. 이게 가장 제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마무리다. 그래서 합격권에 계신 분들이 애매한 코멘트로 불합격권을 떨어지지 않는 좀 중요한 첫 번째 접근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좀 면접을 앞둔 친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핵심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제가 최근에 어제도 제가 학생들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면접을 막 스크립트를 이렇게 막 암기하거나 막 이런 게 진솔해 보이는데 좀 한계를 보이지 않겠냐. 좀 이렇게 뭔가 세팅된 느낌 막.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바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면접이라는 거 뒤에 전형이라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험인 거잖아요. 그리고 면접관 분들도 기업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정 수준의 준비를 하고 올 것이라는 최소한의 합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솔하게 봐야지 면접을 무슨 뭐 막 하나하나 답변을 다 준비해서 논리를 짜 이런 게 진솔함이 아니라 이 친구는 뭐지?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네. 역량이 부족한 애로 흐르는 경우가 취업 면접에 한해서만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진솔하다는 키워드에 대한 중요도를
적당히 또 현실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학생들 좀 몇 명 혼내가지고요. 약간 그런 바이브 지금 조금 느껴졌습니다. 네, 느껴지죠? 네. 그럼 이제 사연으로 좀 넘어올게요. 네. 이분을 다른 분보다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참 최근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뭐 전자공학과 이 학생처럼 이런 전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과 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어떤 학력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반도체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배터리 2차 전지까지 해서 뭐 잘 몰라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그래서 뭐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좀 선택을 좀 해봤고요. 반도체 산업은 사실은 채용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대규모의 또 언제 채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측면 그다음에 내가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제가 뒤에 설명드릴 방법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진입 장벽이 저는 높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기회이기도 한데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분의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쌤. 이분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아까 저희 우리 MC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자존감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다른 분들은 뭐 학부 연구생도 하고 대외 활동도 하고 기사도 딱 맞는 거 하고 반도체 수업도 많이 들은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분이 만약에 제가 우리만 아는 거겠지만 학점이 만약에 4.5 기준에 3.0 아래다라고 하면 조금 고민해 볼 만한 게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일단 그 위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이분의 고민의 핵심은 반도체에 대한 좀 내가 아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대외 활동에 대해서 또 딱 찍어서 좀 물어보셨어요. 이게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언어에 대한 거 이게 뭐 가로치고 데이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거에 대한 요 세 가지 관점을 이분이 찐 공포로 받아들일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도체 관련 수업을 듣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고도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반은 맞고 진짜 반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분이 제가 지금 딱 확인을 했을 때는 문구만 봤을 땐 지금 대학 전공에서 반도체 수업을 내가 듣지 않았다 혹은 반도체 유관 트랙을 타지 않았다 아마 그런 그 문구나 그 자기 진단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학 전공에서 반도체 관련 과목을 일부 들었다고 해서 유리한가? 물론 뭐 취업이라고 하는 게 맥락 설명을 많이 하면 유리한 것은 있으나 취업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수업을 들어야 합격을 한다? 이거는 뭐 설비를 쓰시든 공정을 쓰시든 저는 성립은 100%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 근데 또 반은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분이 일단 말한 대외활동 학부연구생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실습과 외부 교육이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과 외부 교육이 없는 사람들의 합격률과 있는 사람들의 합격률이 너무너무나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외부 교육 및 실습이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는 반도체 관련 수업을 듣지 않고는 합격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면 대학교 내에서 특정 과목이나 트랙을 탈 필요성은 잘 모르겠다. 대신 외부 교육이나 실습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외부 교육이나 실습을 좀 활용하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반도체 직렬은 대외 활동이 또 더 필요한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외 활동은 뭐 제가 근무를 했었던 인사 직무도 그렇고요. 뭐 사실은 대부분의 직무에서 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보통 우리가 대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취업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직무나 전공과 완전 상관이 있지는 않은 그 외 모든 활동을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은 뭐 직무 관련 인턴이나 프로젝트는 대외 활동으로 보질 않고 직무 유관 활동으로 보죠. 이건 취업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은 너무 당연한데 반도체 산업에 진입을 하기 위해선 형태를 알 수 없지만 여러 대외 활동이 필요하다. 이거는 조금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럼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또 컴퓨터
컴퓨터 언어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컴퓨터 언어를 안 다루는 것, 전기기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전기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쓸모없다 이렇게 하시면 전기기사를 딴 수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기사도 꽤 전문성을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컴퓨터 언어, 그러니까 제가 이걸 크게 털어서 이제 데이터라고 본다면 사실 요즘에 반도체 산업에서 특히 뭐 설계나 공정 쪽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 이 데이터와 관련돼서 아예 별도의 전공이나 학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반도체 산업에서 요구되는 이 학습을 병행해서 실무적 역량을 강조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주변에서 이거 관련된 자격증이나 교육을 듣고 내가 합격을 했다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서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순서가 데이터에 대한 아마 그게 강조되신 분들은 제가 99%라는 표현에서 99% 반도체 관련돼서 외부 교육, 별도 실습, 인증 작업이 꽤 중복으로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어떤 뭐 전공적으로나 혹은 활용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더해진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있으면 좋죠. 언어를 잘 다루면 좋은데 합격생들의 제가 이거는 좀 대략 추정치지만 40%에서 50% 거의 절반을 육박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도 설비나 공정은 많이 합격을 하더라. 설계 제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 좋으나 지금 제일 우리 학생들이 시급한 것은 실습과 그다음에 외부 교육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전기기사는 제가 아까 좀 장난스럽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직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전기계통에 대한 이해를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면접에서도 뭐 우리가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이런 데서 전기기사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식적인 부분을 별도로 확인해서 꽤 고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이 요 두 개는 좀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설비 기술과 공정 기술 두 개의 직무로 한정이 된다면 이 컴퓨터 언어는 크게 뭐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한자분이 전체적으로 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직무가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직무가 한 두 가지로 결국은 좁혀질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많은 반도체를 쓰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기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전공이나 기사를 살려서 설비나 설비 기술로 결국 빠지는 이게 첫 번째 루트고 그건 아마 우리 학생분들 아실 거예요. 두 번째가 가장 채용 규모가 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정기술, 양산기술 이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직무가 근데 병존하거나 양립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에서 각각 요구되는 역량이나 경험들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신 게 목표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설비 엔지니어야, 공정 엔지니어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서는 방향성을 좀 잡고 설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똑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이게 뒤에 좀 설명드릴 마무리 조언이랑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반도체 산업에 우리 학생처럼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합격하는 사례가 꽤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실습이나 외부 교육을 중복으로 여러 개를 좀 수강하거나 근데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내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보통 우리가 신청하고 또 수강하는 평균 기간을 고려하면은 또 수강 그 신청이 또 실패할 때도 많거든요. 그 자격 요건도 일부 있기 때문에 보통은 6개월에서 9개월만 돼도 좀 빠른 거고요. 1년 잡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무료 교육인가요? 아닙니다. 무료 교육도 뭐 일부 있기는 한데 유료 교육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아마 우리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반도체 실습 검색만 해도 너무나 많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확인하실 수 있기는 할 건데 여기에서 좀 고민이 더 추가되는 게 우리 학생이 그러면 반도체 산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소위 우리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이 반도체 회사, 그 다음에 뭐 원익 등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장비 회사 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공정 실습에 대한 조건인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빨라봐야 6개월, 늘어지면 1년까지도 흐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학생이 나이가 정확히 언급되진 않았지만 뭐 지금 취업이 시급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론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가 되는데 제 그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리스크가 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꼭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조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채용이 커서 혹은 반도체 산업에 근무 조건이 좋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라면
저는 반도체를 쓰지 마라가 아니라 네. 그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준비를 하면서 네. 전공이나 기사를 살린 추가 준비, 그러니까 병행되지 않으면 취업이 되게 좀 난해해질 것 같다. 네. 이런 좀 우려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플랜 B를 좀 짜야 될 맞습니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분 지금 과가 전자공학과고 또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좀 어느 쪽으로 또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네. 반도체 하나만 보는 전략이 조금 의문이 네. 있기는 있습니다. 의문이 좀 있기는 있고 저는 전기기사를 활용할 물론 이게 네.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전자공학과를 나온 다음에 전기기사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좀 일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보실 수도 있기는 한데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실은 설비 엔지니어로 우리가 조금 확장해서 놓고 보면은 산업이 뭐 일반 기계 건설 등에서 굉장히 폭넓게 넓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생이 전공이랑 기사를 합쳐서 놓고 네. 봤을 때 좀 폭넓은 산업에 설비 엔지니어로 진입을 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네. 그러면 관련 직무 교육들이 좀 있단 말이죠. 네, 네. 산업이 특정되지 않고 설비 엔지니어들의 어떤 실무에서 필요한 이 역량이나 커리어에 대한 교육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반도체에 한정하지 말고 네. 전 산업, 폭넓은 전 산업. 산업에서 네. 설비 엔지니어로 어떻게 내가 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좀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특히 이분이 컴퓨터 언어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신 이상 이분이 범 IT 산업에 들어가시는 네. 것은 조금 어렵다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IT 쪽 아니고 설계나 공정 쪽은 조금 네. 시점을 놓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면 네. 제가 봤을 땐 여러 가지 산업에 좀 네. 동시에 어필할 수 있는 설비 엔지니어로서의 네. 직무 교육 등이 필요하다. 그걸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네. 이 반도체 공정 실습 등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네. SK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네. 반도체에 관련된 뭐 부자재, 원자재 회사들, 그다음에 뭐 각종 재료 회사들, 장비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진입을 할 때도 공정 실습은 필수적이더라. 그래서 일단은 그 두 가지가 좀 병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분한테는 제가 봤을 땐 직무 관련 교육과 실습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분 지금 설비 엔지니어 교육을 조금 이수를 하시면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 반도체에 관심이 계속 있으시다면 그쪽 교육도 그냥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분께 조금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제도 이 동일 전공자 네. 학생하고 상담을 좀 하면서 네. 아마 제가 우리 학생의 어떤 그런 고민을 추론을 좀 해보면 제가 어느 학교인지도 또 어느 학점인지도 확인은 안 됐지만 아마 주변에서 취업이 잘 된 친구들이 꽤 네.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있었을 거고 그 친구들이 뭐 삼성이나 SK를 이렇게 쓱쓱쓱 지나 들어가는 걸 보고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거기서 또 오는 좀 좌절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공 사례만 또 네. 눈에 들어오는 경향도 그렇잖아요, 있습니다. 원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취업이 아무리 전자공학과에 또 아무리 좋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그렇게 성과가 남들도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반도체를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약간 부족하다면 만약 네. 좀 부족한 거라고 한다면 산업을 확장하는 것이 우리 학생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 남들한테 너는 무슨 취업 준비를 하니? 했을 때 반도체 취업 준비를 한다. 이렇게 가기보다 나 설비 엔지니어로서 요구되는 역량 좀 쌓고 있고 되면 반도체? 되면 네. 뭐 일반 기계회사 이렇게 좀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짜는 게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폭넓은 산업에 대해서 적용시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의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취준생 고민상담소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해커스 잡의 권준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